다음 토끼띠를 들어가죠. 아, 99년생이 있고 이 사람들이 기묘생이죠. 일단 토끼띠들은 어떻게 되죠? 자축인묘가 되니까 여기서가 토끼띠는 지살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도화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대로 정통으로 걸리니까 쉽죠, 알기가. 도화살이 되므로 이걸 알면 되겠고, 그 다음에 경자년을 갖다 놓고 이렇게 봅시다. 기묘생 같은 경우는 뭔가 내가 폼 잡기 위해서, 도화라는 게 폼 잡고, 기묘생을 떠나서 폼 잡고 내가 뭔가 후배들과 내 후배들의 운기가 왔으니 후배들을 위해서 내가 돈을 써야 되는 상황. 정치인 같으면은 내가 앞으로 출마를 하기 위해서 돈을 더 써야 되고 체면 유지비 이런 것들이 많이 비용이 지출이 되면서 재물적으로는 쉽지 않은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도화라는 것이 여기에서 장생을 해서 상승했다 한번 꺾이는 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축년에 가서 좋아지고 인년에 가서 걸록제 들고 이런 식의 운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운기를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사업하는 사람이라면은 여기서 이때 시작을 해가지고 뭔가 시작할 때는 돈을 투입을 다 할 수는 없죠. 약간 모자라는 듯 해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이때 가니까 아무래도 장사가 되기 시작해서 좀 뭔가 좀 고치고 시설도 보완해야 되고 그럴 상황이 발생하더라 하는 것들이 이런 도화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욕지 도화가 되는데 이런 것을 하나의 바람기로도 보고 또 인기인이 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그 운기로도 보죠. 사람이 내 돈 안 쓰고 그냥 거저 먹기만 하려고 하다 보면은 가만히 앉아서 내가 하는 일은 없겠죠. 그런데 내가 인기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악수도 하고 술도 사주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대화도 나누고 그런 가운데서 터득되는 게 있다 이거죠. 그로 인해서 이런 그 도화의 운을 지나면서 이 사람은 뭔가 새로운 그 세계를 보게 된다 이거예요. 사람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그런 걸 연구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결과물은 어차피 나중에 나오더라도 당장 그런 관계에서의 이런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있네 이런 걸 알게 되는 과정에서 프로의 어떤 프로페셔널한 그런 기질이 나올 수 있다. 어떤 나름대로의 삶의 지혜를 갖다가 터득을 하고 빠져나갈 수가 있다. 이것을 도화의 운에서 봐주면 됩니다. 대신에 영양가는 없죠. 왜냐하면 투자를 해야 나중에 결과를 따먹지. 응? 당장 그 결과물 따먹으려면 되겠습니까? 그 전에 투자해놓고 2, 3년 지나고 나서 그걸 따먹는 거고, 우리가 나무를 심어도 또는 접시를 뿌리고 거름도 주고 거기다가 비료도 뿌리고 약도 치고 하면서 뭔가 결과물이 가을에 나오듯이 이런 과정이 바로 그러한 땀 흘리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12운성상 욕지라는 것도 다 그런 부분에서 한 바퀴 한 테프 쉬고 올라오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정도의 도화의 의미를 이해하고 띠의 운기를 한번 살펴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12운성상 또는 12신살상 이 사람들의 띠가 과연 어느 위치에 있는가 그걸 잘 살펴보고 하다 보면 이 명리를 모르는 누구라 해도 이런 논리만 잘 알면 직장인이면 직장인, 사업인이면 사업인들이 이거 자기 운기를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직장인이면 내 후배를 위해서 돈을 쓰고 그리고 그 인기 관리해야 될 것이고, 정치인이면 나름대로 내가 출마를 앞두고 준비하니까는 마찬가지로 필요 이상의 돈이 지출이 되고,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이미 시작한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가는 단계에서 좀 더 이것을 보완해야 되니까
그래서 비용 지출이 되고 그런 운이 욕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를 인지를 하고 이 띠에 따르는 이 나이에는 과연 그런 작용이 어떤 식으로 나타날 것인가, 그것을 유추하면 그 사람들의 운명이 된다는 거예요. 폼 잡고 싶어 하겠죠. 일단 폼 잡고 싶어 하면서 비용이 나간다. 폼 잡고 싶다는 게 주로 누굴까? 이성이겠죠. 이성에 의한 비용 지출.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뭐가 될까요? 이러한 가정상에서 공부를 방해해야 되겠죠. 방해가 되는데 주위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한 그런 행위 속에서 본인은 나름대로의 처세술을 터득을 하겠지. 그리고 이제 주로 쓰는 요인들이 뭘까요? 같은 동성이라면 후배들에게 돈 쓴다. 그래서 시선 집중을 내가 받으니, 도와라는 게 시선 집중을 받으니 돈 쓸 일이 생기더라. 그래서 항마 요인이 되고, 이럴 때 잘못하면은 망신당할 수 있겠죠. 연애 저 친구는 왜 이렇게 돈 많이 쓰고 말이야 그래가면서 분위기 흐리나 이런 식으로 해서 망신을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이 띠들이 올 수 있는 일이에요. 이때는 건강운이나 뭐 재물은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87년생은 정묘생이 되겠다. 이 사람들은 이제 이런 모양들은 같아요. 근데 목적이 주로 재물에 꽂혀 있겠죠. 재물하고 이성. 결혼 안 한 사람도 있을 것이니까 폼 잡는다 마찬가지. 폼 잡는데 또 이성이나 주위 후배, 그리고 그 밑에 수화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쓰면서 내 인기 관리를 해야 되겠죠. 직장이면 직장 내에서의 내가 인기 관리가 될 것이고, 사업이라면 사업하는 사람대로의 처세를 위한 인기 관리가 필요하게 되겠죠. 잘 나가다가 하락하는 운기, 잠시 하락하는 것이니까 큰 문제는 아니에요. 여하튼 그래서 필요 이상의 비용이 지출된다. 이상의 비용이 지출된다. 이런 걸 기본적으로 깔고, 직장인 같은 경우 후배들과 친해야 되겠다. 들과 친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비용 지출은 어쩔 수 없다. 지출은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이런 관계 속에서 어떤 직장인들의 그 운기는 상승하다가 꺾이는 그런 흐름에서 잠시 이런 그 희생 아닌 희생이 치를 수밖에 없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름대로 인지도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뭔가 무기를 하나 얻고 간다 이렇게 보면 되고,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마찬가지로 늦게 진입한 사람들 또는 후배들과 잘 지내야 되겠죠. 후배가 잘 지내야 되고, 시설 또는 업장들, 사업장의 본격화를 위한 설비 투자가 새로 지출된다. 그래서 돈이 많이 나간다. 이것은 나중에 좋아지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지출이 되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환경이 짜여지면서 지출이 될 수밖에 없겠다. 그럼 이때 볼까? 연애운은 어떻게 되죠? 연애운은 상승할 것이고, 여자들한테 막 쓰니까 재물운은
하락할 것이요. 건강운은 뭐 보통이겠죠. 보통 상승 정도. 그 다음에 75년생이 을묘생이죠. 을묘생도 마찬가지로 품 잡고 뭐 새로운 여성한테 돈 쓰는 거, 이성한테 돈 쓰는 거 마찬가지. 후배들, 수완 돈 써야 되겠죠. 필요 이상의 지출을 하면서 재물은 나가야 되겠다. 어쩔 수 없이. 이런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은 되게 사회생활을 왕성하게 하는 사람들 공통적으로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과정에서 프로페셔널한 기질이 생기는 것이고, 직장인이 있을 거예요. 직장인도 마찬가지로 이때는 나름대로 자리를 잡겠죠. 직장인 나름대로 어떤 위치가 있기 때문에 회식 자리를 자주 마련하겠죠. 그리고 이때가 뭡니까? 좀 더 나은 높은 위치로 가기 위한 그런 그 관리가 되겠죠. 높은 위치를 가기 위한 비용 지출, 비용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 이거지. 그러니까 부장이면 이사, 차장이면 부장 이런 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어쩔 수 없는 이 사람 심리 상태에서 어쩔 수 없는 그런 그 처세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관계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런 관계에서 부부 관계는 상당히 안 좋아지겠죠. 부부 관계가 힘들어진다. 왜냐하면 맨날 술 먹고 집에 늦게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부부 간에 갈등이 올 수 있다. 요거를 좀 알면 되겠고,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뭐 이런 자리도 많이 겪을 거예요. 그다음에 돈을 많이 벌기 위한 비용 지출, 새로운 사업을 더 작년부터 추진한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한 비용 지출, 그런 관계에서 뭐냐면 재물운 하락하고 건강운도 그런 관계에서 하락할 수가 있고,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러면서 부부 관계 역시도 소원해질 수 있는 그런 운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업하는 사람들이 되게 뭐죠? 새로운 아이템보다는 기존 사업을 더 활성화하는 쪽으로 가니까는 새로운 아이템은 아니겠죠. 63년생은 개묘생이 되죠. 이쪽 같으면 이제 사회 중심적으로 많이 생활하게 돼요. 그래서 회식 자리는 좀 더 많아지겠죠. 좀 더 많아지고, 그 다음에 자기의 체면 유지비 이런 것도 비용 지출 더 되고, 재물적으로는 매우 지금 안 좋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관리를 하다 보니까 부부는 불안해진다. 그러려니 하는 사람은 그러려니 하고 너무 안 되면은 그런 좀 상관없겠지만, 이런 그 나름대로 욕망을 위해서 더 가고자 할 때는 많은 에너지가 낭비가 되고, 재물 낭비되고, 부부 관계 소원해지고, 그다음에 건강으로 하락하겠죠. 이렇게. 이런 관계에서 명예운은 올라갈 수 있어요. 저 사람 돈 잘 쓰네 해가면서 좋은 평을 들을 수가 있겠죠.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들도 마지막에 내가 돈을 더 벌리라 하면서 재물이 상승이 아니지, 재물 활동을 위한 밑에 사람들하고의 관계, 주위 사람들하고의 관계, 그런 상태에서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재물운이 하락하고, 부부운도 마찬가지 좀 더 열심히 뛰어야 되니까, 그다음에 건강운도 역시 하락한다. 이런 모양으로
유추가 충분히 가능하죠. 그 다음에 51년생이 됐죠. 51년생이 신묘생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직장인은 별로 없죠. 직장인은 별로 없고 사업을 하든가 아니면은 그 재물 관리만 하는 측들이 많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체면 유지를 위한 그 인기 관리를 해야 되겠죠. 이성을 위한 인기 관리. 그로 인해서 재물은 하락. 부부는 너무 무례하진 않을 거예요, 이 양반들이. 그래서 나이 들어서 부부라는 것은 소중한다는 걸 알죠. 그런 관리하면서 부부가 동반할 수도 있고, 부부는 무난하다, 무난하거나 괜찮다. 대신에 건강은 하락하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외에 사업하는 시기 또 있을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은 그대로 시설 손볼 일이 있겠다. 시설 손볼 일이 있고, 인원도 조정할 일이 있고, 인원도 더 늘리거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사업은 그렇고, 정치인 같은 경우가 이 나이에 좀 있을 거예요. 출마하거나 출마자들 역시 재물이 나가야 되고 인기 관리해야 되고, 그런데 명예운은 올라가겠다. 이 정도로 51년생까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화라는 것은 상승운의 흐름 속에서 내가 돈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인기 관리를 위해서 그런 상황들을 나이별로 이 사람이 이 나이에는 직장인이 없을 것이니까 어떻고, 학생이니까 어떻고, 거기에 맞춰서 딱 유출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제가 뭐 텍스트 나와 있는 그런 거라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이렇게 유출해서 보니까 거의 다 맞더라 이거예요. 이 논리만 잘 습득을 하면 일반인들도 충분히 본인의 운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띠별로. 디테일한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그 해에 올 수 있는, 반드시 올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명리를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논리를 잘 배워서 써보시기 바랍니다. 토끼띠는 이 정도로